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회장님이 했잖아. 그럼 이것만으로 윤석열 장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시인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 뭐 5억이냐 10억이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길어지더만요. 피크점이어서 현실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3월 달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주식 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유창희 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벌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예전에도 얘기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두창섬유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이제 김건희 씨한테 20만 8천 주를 8억에 줬다고 하죠. 네. 근데 얼마를 줬다 뭐 안 줬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20만 8천 주를 주었고 그때가 이제 그게 2009년 5월 달 저 A라 표시해 놓은 자리예요. 그리고 B 표시한 자리가 뭐냐면 한번 유상증자를 한번 합니다. 유상증자를 10%를 해요. 그러면 20만 8천 주에서 2만 4천 주 정도가 또 늘어나게 돼요. 예. 주식수가. 그 다음에 C,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게 주봉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걸 거예요. 예. C라는 위치에서 무상증자를 해요. 그러면은 무상증자는 뭐냐면 주식을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0주를 그냥 주든가 아니면 50주를 주든가 그럼 회사에서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5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총 주식수가 24만 8천 주에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40만 9천 주, 한 41만 주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저 D라는 시점에서 한 8천 원 정도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예. 2011년 정도에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주식을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면은 한 41만 주가 8,300원 정도에 매도하게 되면 34억 정도의 그 시세차 그러니까 그 현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 본인이 투자한 돈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 엄청 벌었네. 투자를 해서 한 2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발생한 것인데 다른 뉴스들 제가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8억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8억에 예를 들어서 뭐 3,000원대에 주식을 사서 8,000원대 팔았으니까 8억 곱하기 한 3배 정도 하면은 한 10몇억 정도 수익을 내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중간에 유상증자는 의미가 없었다고 쳐도 무상증자 주식을 50% 더 준 게 있기 때문에 저거를 계산한다라면 실제로 수익은 더 될 것이다. 왜 25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25억 정도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두창섬유라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그 건호수라는 사람이 이 두 개 회사의 동일 대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가 원래 상장이 안 되어 있었는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자기 계열사 두창섬유인 것이고 두창섬유에서 뜬금없이 김건희 씨한테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데 거의 25만 주 가까이를 주식을 싸게 넘겼다라는 것이 그게 주가 조작인 거죠. 그렇죠. 스킬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없게끔 하는 것이고 보통 저렇게 나오면은 보통 공시가 나오는데 공시 자체도 그때 당시에 안 나왔던 걸로 제가 체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나오는 게 도이치 파이낸셜.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가 있고 도이치 파이낸셜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대부분들 캐피탈? 예, 캐피탈 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현대차를 산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이라 그러면 5천만 현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한 1%도 안 되실 거예요. 유창희밖에 없지. 예, 1%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할부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2013년인가요? 13년 정도 이때 받은 걸로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제가 이제 이때 시절로 돌아간다라면은 한참 이게 유행을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그 유예 할부라고 해가지고 차량을 만약에 5천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은 그냥 한 3년이나 4년 동안은 한 1, 2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2,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할부를 전환시켜주는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고금리인데 이거를 자기 계열사를 도이치 파이낸셜을 통해서 한마디로 돈놀이를 한 거죠. 대부 놀이를 한 것인데 이 회사의 주식을 싸게 넘겼다는 것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몇십억대 그 시세 차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씨라는 사람하고 이 건호수 혹은 뭐 이 도이치 모터스라든지 도이치 파이낸셜 이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넘겨줄 때도 어떤 특수 관계인이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어떤 공로를 했거나 했을 때에 주는 특혜를 그냥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나온 뉴스 그 녹음 보면은 뭐 그 엄마가 다 했다고 하는데 이 엄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잔고증명 내가 했어. 그런 얘기도 대놓고 하고 주가 조작도 자기가 대놓고 했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거의 장군감이시죠. 예. 뭐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경찰 보고서에 보면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선수한테 돈 갖다 주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만나고 그런 사람은 장모가 아니라 김건희인 경우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주범이건 정범이건 이 주가 조작에 진짜 그 물주는 최모 씨 그리고 김건희는 거기에 정범으로 봐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그 유창희 평론가님이 이거 길게 설명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비공개 회사를 이렇게 상장할 때는 특수관계인에게만 내가 주식을 주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다. 우리가 그 특수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주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건 상장하면 무조건 이득을 나눈 구도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파이낸셜, 도이치 파이낸셜을 만들어서 외제차를 팔 때마다 아주 고이자를 은행 이자의 몇 배 되는 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럼 이런 특혜를 김건희한테 왜 줬을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권오수와 특수관계에 있던 겁니다. 그럼 대신 실질적으로 이 돈을 지불하고 관리하고 모든 재정적인 건 엄마가 했겠지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미술 전시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계속적으로 도이치모터스가 거의 빠지지 않고 예외 없이 후원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이외에 다른 관계가 또 안돼 위험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뭐 김건희 엄마가 그냥 대놓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했지 뭐 우리 딸내미 왜 가입시켜요. 근데 이제 이게 대놓고 인정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대뽀이거나 뭐 무대뽀야 나는 뭐 약간 과시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내가 그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주변 환경을 보고 평가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해서 하는 거는 뭐 그냥 막 나가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내 딸이 누구고 내 사위가 누구고 내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 봤을 때 저거는 막 나가는 게 아니구나. 뭔가 자기가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관련 기사를 보면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어느 날 압수수색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해요. 맞아, 그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검찰로부터 다 정보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보면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소스가 어딜 것인지는 뭐 서로 다 이루어서 짐작해야 되겠죠. 파면 팔수록 이게 조국식으로 팠다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드러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수관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이제 판을 짠다 그러잖아요. 판을 짠다 그러면은 먼저 그 사회 이사 같은 경우 변경을 많이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그 두 개의 직군을 무조건 넣어요. 첫 번째가 회계사 직군. 그리고 변호사 직군을 무조건 넣거든요. 회계사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마사지를 한다 그러죠. 주식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러한 부분들 혹은 자금 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을 회계사가 마사지하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끼는 것은 변호사가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듣도 못한 회사가 공시를 내요. 무슨 회계사 뭐 사회이사 혹은 무슨 이사로
뭐 선임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무슨 변호사 뭐 사회이사로 선임. 왜냐면 이 사회이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변경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조금 이제 이상하게 흐름이 되는 경우가 예전에 되게 몇 번 봤었는데 여기서는 변호사보다 더 센 그냥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그 도이치 모터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르 앵코, 그러니까 그 도이치 모터스가 우회 상장하기 전 회사, 이런 회사들의 내용들을 물론 10년 전이라서 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본다 그러면 누가 사회이사 선임됐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계사 쪽만 선임을 하는 거는 약간 이제 B급. 변호사까지 다 선임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거는 진짜 S급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네 누군가가 예. 특수관계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S급이 아니어가지고 관련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그 푸른나무님 말씀하셨지만 예, 예. 이게 만약에 조국식으로 털었다면요. 수사가 됐다. 털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뭐 덩굴째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조국식처럼 털지 않는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윤석열 총장 임기 안에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공소시효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장고 증명서에 관련된 수사는 이미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뭐 통화 내용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 이미 계산 끝났어. 우리 사위 임기 때까지는 고소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의혹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기가 끝날 때쯤에 고소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반대로 진짜로 해석하면 됩니다. 반대로. 윤석열이 공소시효 지나게끔 버텨주고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도 아니지만 표창장 위조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나 장모가 그런 범죄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거든요. 주가 조작 사건 대부분 보면요. 꼭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왜? 올인해가지고 투자했던 분들이 완전히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25억 정도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것만. 네. 근데 제가 우리 유창희님의 그 주장에 약간 반대되는 주장을 하나 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 씨 결혼이 2012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주식을 상장하면서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을 이렇게 매도해 준 게 그러니까 지분을 갖게 해준 게 2009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유창희 씨는 아까 그 뒤에 있는 특수한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아마도 줬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했고 저는 끈끈한 관계를 주장해요. 그거의 반박이에요? 둘 다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전에 또 다른 검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 나참 위험합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마. 자, 어쨌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소시효 전에 수사를 시작하셔야죠. 왜 뭐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해도 대놓고 윤석열 관련돼 있는 거 수사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프레임이 걸려 있거든. 뭐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욕을 먹더라도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 얘기 하나만 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질문받았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김건희 씨를 수사해서 이거를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에 공수처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일부의 주장인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지금 검찰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해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해서 면죄부를 줘버리면 나중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 건을 다시 수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윤석열 총장 재임 기간이 끝나거나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만 유지된다면 그래서
그 좀 객관적인 조사할 수 있는 주체가 조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구속하라 수사라 이거 외친 거를 좀 정교하게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막 외치면 오히려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거나 아니면 약한 형벌로 그냥 처리할 수 있어요. 대통령님 말씀이시죠. 아, 나는 이제 이게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은 왜 우리가 공수처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공수처에 뭐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면 어떻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수사를 이렇게 과하게 표적으로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공수처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는 왜 윤석열은 장모하고 부인권에 대해서는 뭉갯나가 수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비슷하게 다 그런 테마를 말아서 그러면서 조국은 왜 그렇게 털었나를 수사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라서 일단은 공소시효를 지나버리면은 이런 건 하나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시작해서 그 수사가 윤석열 임기 내에 끝나란 법이 없어요. 내년 3월 달이면 윤석열 임기가 내년 8월 정도, 9월 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7월 말까지니까 벌써 4개월밖에 안 남는 상황이라 그 사이에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일단 수사를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